이사 비용을 제가 업체한테 주냐, 그 세입자분한테 주냐, 아, 뭐, 직접 주냐, 네, 업체한테 주냐. 네, 그거를 물어봤더니 네. 그분께서 자기한테 줬으면 좋겠다. 왜냐면은 이사하다가 뭐 찍히거나 이런 거 고장내거나 이러면은 거기에 맞네. 대해서 네, 얘기를 해야 되니까 자기한테 네, 달라고 하면 좋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하고 거기서 이제 끝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서 제가 이사업체 그거 말씀하셨던 거 그 막 찍히고 이런 거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네네네. 그게 한 이사 가시기 한 일주일 전인가 막 그랬을 거예요.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업체 괜찮은 데를 좀 찾아봤죠. 그래서 맘카페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서 이제 입소문을 타고 해가지고 되게 좀 괜찮은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여기가 되게 괜찮으신 것 같은데 그렇게 걱정을 하셨으니까 방문 견적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 이사 날짜는 13일날 가능하다고 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제 입장에서는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그렇죠. 네,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분께서 이유도 없이 계속 안 된다 화를 내시면서 안 된다 그래요? 네, 안 된다 이렇게 왜 그랬을까? 저도 그때는 제 입장만 생각을 해서 너무 네. 화가 나니까 저도 이제 막 이제 몰아붙였죠. 네, 아, 그러니까 서로 왜 내가 알아봐준 업체 좋은 업체인데 네, 그냥 왜 무작정 뭐 제가 비싸고 이런 가격을 떠나서 걱정이 좋은 돼서 업체 네, 소개. 알아본 거고 뭐 만약에 거기가 더 비싸면 그냥 선생님께서 알아봐 주신 대로 하면 그쵸, 되는 그쵸. 거고 만약에 싸면은 싼 데서 하고 좋은 업체 이용하고 네, 어차피 서로 좋은 거죠. 네, 또 그 이사 비용은 제가 다 드리는 거니까 무슨 그렇죠. 상관이냐 그랬더니 이유는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네. 무조건 안 된다라고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분도 네, 궁금하네요. 그렇죠. 근데. 그분도 화나고 저도 화나고 그러면 그분께서도 열받으시니까 그러면 그냥 13일에 와서 이사비 내가 다 낼 테니 그냥 명도 확인서 이것만 달라고 이렇게 하고 끊었어요. 그렇게 끊었는데 사실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손님이 그때 마음이 네, 불편하다라고 네, 하신 거였구나. 네, 그렇게 네. 대화를 끝내고 나서 그러니까 불편하죠. 사정을 말씀 안 하셨지만 이게 사정이라는 게 남들한테 말할 만한 사정이 있고 사실 좀 말하기 애매한 그런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나만 너무 생각을 하고 그분을 너무 좀 몰아붙인 것 같다. 그래서 좀 생각을 해가지고 좀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 드리자니 너무 감정이 상한 상태니까 또 왠지 싸울 것 같고 그렇다고 그냥 문자로 사과를 드리자니 그거 좀 예의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13일 날 그러면 만날 때 죄송하다고 사과드리면서 그냥 이사비 다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다음날 또 출근을 했어요. 출근을 해서 이제 아침에 또 일을 하고 있는데 그분한테 이제 세입자한테 전화가 온 거죠. 자기가 이렇게 됐으니까 그냥 배당금을 다 받고 나가야겠다. 차라리. 네. 그러니까 약간 좀 정리를 하면 네. 오늘이 13일인데 이사를 배당기일보다 사실 빨리 간다고 말씀하신 게 오늘 13일이었네요. 네. 그분도 좀 화가 좀 서운한 게 좀 있으셨는지 그러면 배당금 받고 내 받을 돈 받고 그때 이후에 나가겠다 뭐 그렇게.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때 딱 들었을 때 사실 되게 화가 났어요. 왜냐면 돈을 정말 떠나서 이분은 정말 나한테 배려는 1도 없구나. 저는 정말 나름 할 수 있는 거 최대한 해드렸다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사실 없습니다. 진짜 네. 지금 생각하니까 이게 서운하죠.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순간 진짜 막 뚜껑이 막 열리랑 말랑 했는데 참았어요. 참고 그냥 선생님 제가 사실은 되게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했다 하니까 그래도 선생님도 제가 또 죄송하다고 하고 그러니까 또 통화상으로 목소리도 좀 누그러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13일날 그러면 13일날 만나서 이사 원래 하던 대로 하고 저 이사비 다 드리고 명도 확인서 드리고 이렇게 하자라고 이제 끝났죠. 그리고서 이제 오늘 명도를 끝낸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선생님도 마음이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그냥 이사비 안 드려도 되는 건데. 네, 맞죠. 시원하게 얼마? 100만 원. 시원하게 100만 원 드렸네요. 그동안의 체증이 그걸로 해서 좀 미안한 서운한 것도 조금 보상을 해드린 셈이 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집 상태가 좋은 상태에서 명도를 받았으니까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드린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 비용에 플러스해서 세입자까지 분명히 빨리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또 그렇게 생각해야지 또 마음이 편하잖아요. 이게 요번에 하면서 선생님께서 그 마음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셨던 부분을 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지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이게 뭐 법적으로 그냥 하면 내가 당연히 줄 필요도 없고 뭐 안 나오면 난 강제집행이다 라고 하면은
사실 뭐 감정 상하고 말 것도 없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게 사람끼리다 보니까 괜한 부분에서 괜히 서로 이해관계를 좀 따지다 보니까 좀 상처를 받거나 주는 경우도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그런 경우가 종종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선생님도 이 세입자분한테 굳이 이렇게 이사비를 100만 원이나 주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네, 그냥 다 드린 거고 또 오늘 이사하면서 제가 사과를 드렸어요. 그때 그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다. 좀 마음 푸셨으면 좋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알겠다. 나도 미안했다 이러면서 네, 좋게 풀었어요. 네. 그래서 좀 이제 마음이 좀 편안해졌나요? 죄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편해진 건 맞고 근데 사실 화가 100% 풀렸냐라고 하면 사실 아니에요. 저도 좀 그래요? 약간 좀 아유, 그런 게 사실 있어서 선생님이 서운한 거지 이게. 그러니까 정말 양보의 1의 양보도 없는 그런 마음을 느끼니까 이게 정말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아직도 좀 화가 나요. 네. 그렇죠. 근데 여기는 끝난 거니까 네, 사실 그렇죠. 그거를 쌓아두면 나만 짐인 것 같고 나만 손해인 것 같다는 생각도 사실 들고 이거 하다 보면은 어떤 부분을 저는 이렇게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네, 네. 잊어버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거를 계속 마음에 갖고 있으면 이게 혹시라도 다음에 또 나중에 선생님 또 물건 진행하고 할 때 괜히 그런 부분에서 또 실수를 하거나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좀 하는 것 같아서 또 내가 나아가는데 좀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드네요. 네. 그래도 좀 나름 좋은 경험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사람 상대하는 일을 잘 안 해봐가지고 협상이나 이런 걸 안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애초에 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야 되고 이번에 좀 그런 게 느낀 게 많아서 다음에 해봤을 때 그거 할 때 도움이 되면은 요번에 했던 게 좋은 경험이 되는 거니까 맞아요. 네 그렇게 좋게 생각을 해야죠. 그럼요. 네네. 훌륭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네, 생각해요. 네. 나는 계속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나한테 유리하게 생각해야죠. 뭐. 분명히 선생님한테 앞으로 진행하는데 좋은 경험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선생님 나이도 아직 젊으시고 회사 관계나 아니면 경매에서도 이제 다 새로 시작하면서 배우고 하시는 부분이 있는 거니까 네. 네, 분명히 좋은 경험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집은 뭐 상태가 너무 좋아서 뭐 손볼 것도 많이 없을 것 같고 선생님이 또 처음 집이니까 직접 또 꾸며볼 생각도 있으시니까 선생님 그러면 수리는 혼자 하는 거예요? 아니면 좀 도와주실 분이 있어요? 저희 그 필름 작업 저희는 이제 필름 그 팀으로 일을 하거든요. 그 팀원분들한테 도움 받아서 같이 할 생각입니다. 아 그래요? 네, 도와주신다고 하셔가지고 또. 그러니까 감사하게도. 그때 뭐 살짝 얘기 들은 게 선생님 그 팀장님이 또 네, 네. 뭐 대리 입찰까지 해주셨다고. 네, 네, 감사하게도 해주셨는데 떨어져. 그래도 나 잘 못 받긴 했는데 그래도 뭐. 그래도 이 회사 팀장님이 대리 입찰까지 해주시면 굉장히 좀 네, 깨어있는 회사에 계시는구나. 그래도 좀 열려있는 회사구나. 네, 그래도 나 오픈 마인드셔가지고 음. 네, 좋은 분 만났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또 집수리까지 같이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네, 네. 또 전문가들이 한 팀이 또 들어오신다니까 또 되게 이미 훌륭한데 더 기대가 되네요. 이 집은. 사실 여기보다는 약간 그 옛날 체리색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자켓. 그렇죠, 그렇죠. 90년대 전형적인 스타일. 네, 사실 그런 집을 좀 낙찰을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 내가 하고 싶어서. 네, 하고 싶어가지고 아. 이게 임대도 임대인데 그걸 그쵸. 떠나서 제가 직접 이게 좀 하고 싶어가지고. 그쵸. 여태까지는 남의 집만 주구장창 네. 필름 붙였는데 그래서 내 집을 한번. 네 그때는 막 타일 이런 것도 사실 좀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런 집을 만약에 낙찰을 받으면. 네네. 그래서 좀 기회가 지금 보고는 있는데 좋은 기회가 오기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될 때. 그거 해서 만약에 잘 되면 또 영상 이렇게 해서 보면 또 도움 되면 또 좋은 거니까. 아, 그러니까요. 네네. 네, 앞으로의 그 선생님 경매 하시는 입찰하고 하는 게 기대가 되네요. 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희 집도 한번. 부탁만 주시면 바로